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선물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우리기술투자고요. 네, 코드 번호는 041190입니다. 현재 시각 1월 11일 11시 39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분석을 진행을 했었는데, 꾸준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분석을 진행하고 있죠. 근데 오늘 비트코인이 좀 급락이 좀 나오고 있고,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타이밍을 조금 놓치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급락이 장중에 약 12%, 이거 좀 약간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상당히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요인들의 좀 대표적으로 실질적으로 저는 상승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는 현재 바라보고 있는 시점인데,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이거죠. 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갈 타이밍이었는데 못 갔다.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만약에 올라갈 타이밍이었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5,600원대, 5,600원대에서는 좀 약간 지지받고 가졌어야 되는 흐름인데 좀 못 간 흐름이 있습니다. 예, 조금 아쉽죠. 그런 부분들은. 예,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서도 이제 많이들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최근에 거의 주말 사이에는 거의 4,90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한번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약 4,860만 원, 우리 하나로 4,860만 원 정도까지 상승을 해줬었는데 오늘 좀 급락을 맞이하고 있죠. 급락의 요인에는 그냥 비트코인 상승 이후에는 이제 유동성 공급이 계속해서 풀리고 있다 보니까 화폐 가치의 하락이 있었죠. 그러면서 달러 약세가 겹치면서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리고 제도권 편입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요. 근데 아직까지 ETF 그런 상품에 대해서는 얘기는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된 건 아니지만 그런 거는 아직까지 기대의 요인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급락 요인으로는 예전에도 제가 이제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항상 설명을 드렸었는데,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지지 레벨이 88.5에서 90포인트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부터 이제 좀 반등을 시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저점을 다지고 금요일 날 반등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오늘도 상승을 이어가다 보니까 3일 연속 상승을 해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술 투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 대한항공 이런 종목들은 환율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면 오히려 좋은 종목들인데, 오히려 그러면은 바이오 종목들, 대표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가상화폐 관련주들이나 아니면 좀 성장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보다는 약간 성장주의 관련주들. 그러니까 성장주라고 하면은 뭐라 해야 될까요? 성장주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고, 약간 그러니까 돈이 조금 그런 가치 종목, 가치가 있는 가치주들 말고는 거의 다 웬만하면은 다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주간 차트에서 주간으로 보시게 되면은 약간 반등을 저점에서 이제 해주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도 좀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미 국채 상승 이런 이슈도 있었죠. 예, 근데 이게 다 달러에서 비롯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달러에서 비롯이 되는 거다. 어떻게 보면 여기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지지선이죠. 예, 지지선이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를 테스트했던 그 10년 정도에서 10년 정도의 사이클, 1년 정도의 사이클에서 여기서 한번 테스트를 하고 여기서 한번 테스트를 하고 여기서 한번 테스트를 하고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상승이 가장 강할 수 있었던 거는 달러 약세가 가장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페이팔이 디지털 자산 구매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 아니면은 글로벌 금융사들의 비트코인 서비스를 계속해서 서비스를 출시를 했다, 이런 모멘텀도 분명히 있지만 어느 정도의 달러 영향이 해지용, 그러니까 달러 하락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어, 안전자산보다는 불안전자산에 대한 심리. 그러니까 최근에 그 비트코인이 상승함에 따라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그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다라고 하는데,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건 안전자산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예. 금은 그나마 좀 그런 안전자산이라고 하면은 이해를 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불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불안전 자산들의 그런 주가 흐름은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죠. 예.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강한 조정이다라 보기엔 또 무리가 있고 또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들도 상당히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달러가 일시적인 반등을 하고 있지만 달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뭐 이런 하락 추세는 좀 벗어났지만 뭐 최근 그러면은 조금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예. 근데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좀 논외라고 보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 오늘 얼마나 하락을 했죠? 그 고점 대비해서 하락률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하락률을 보게 되면은 약 18%, 네, 18%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자,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고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 네, 하락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오히려 알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알트코인들은 지금 방어를 좀 잘 해주고 있는 편이에요. 어,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일단 저항받을 만한 구간들에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 차례차례 저항을 받긴 했는데 또 방어는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주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시를 들자면은 야,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다가 조금 횡보를 박스권 형태로나 아니면은 달러가 강세를 좀 보이는 요인, 방세나 아니면은 조금 달러가 횡보하는 사이에 달러가 반등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추세가 완벽하게 반전이 되었다라고 말하기에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등하는 동안 좀 횡보를 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너무 패닉셀 할 필요는 없다. 어느 정도의 저점을 다지고 나서 이제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횡보하는 움직임을 당분간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뭐 이런 데는 현재 지금 지지선으로 남아 있는 구간들은 맞죠. 네, 지지선으로서 이제 남아 있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너무 패닉, 너무 솔직히 너무 급락하다 보니까 왜 내가 사자마자 급락을 하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반등을 어느 정도 하는지 보면서 그 다음에 대응을 하는 게 조금 더 좀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일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제가 바랬던 거는 이런 데서 이제 급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횡보를 해주면서 다지어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슈팅을 주는 흐름을 기대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이탈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데는 한 번에 돌파하기보다는 또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렇게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알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제 밑에서 조금 횡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알트코인들이 차차 이제 고개를 드는 시간이 있거든요. 예, 그때 이제 우리 기술 투자도 같이 좀 급등해주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타이밍을 놓친 건 아쉽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추세가 막 반전이 되거나 아니면 막 더 떨어진다라는 관점보다는 조금 횡보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타이밍을 재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급락에 좀 놀라신 분들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아직도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제대로 된 상승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주목을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봉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상당히 뭐 이쁘게 마감이 됐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음, 조금 그러니까 상승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좀 횡보하는 타이밍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네. 그래서 너무 걱정보다는 내가 만약 밑에서 잡았다라고 하면 사실 걱정이 안 되는데 또 위에서 잡으신 분들은 이 꼬리에 잡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7,900억이 터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개인 투자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잡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일단 반등을 어느 정도까지 해주는지 보고 조금 물량을 줄였다가 물량을 다시 또 조정을 한 번에 못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량을 반등 시에는 좀 조절을 좀 해줬다가 그다음에 다시 내려오게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잡아간다라든지 그런 부분 평단가를 좀 낮춘다라든지 그런 물량 조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상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1월 8일, 1월 7일, 그리고 오늘 1월 11일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시 38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UST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6,7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6,900원, 손절가 6,450원으로 이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